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 법정주의가 사이버 범죄의 규정에 맞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칙에 관한 얘기라서 다른 의견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러한 행위는 범죄이니까 이러한 행위를 하면 범죄자로 적발이 되고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과 같은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집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러한 범죄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법전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도 이거 적용할 수 있어 하면서 적용을 해가지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그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그럼 죄형 법정주의란 뭐냐 구체적으로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인 원칙 세부 원칙이 한 5가지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그 법률주의 원칙이죠. 법률주의라는 것은 성문 법률로 범죄가 규정이 되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악독한 행위로 보이더라도 그것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범죄로서 처벌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법률주의. 그래서 우리 이 헌법의 죄형 법정주의 원칙을 따라서 형법 제1조에도 행위 시에 그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죠. 행위시법주의.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 당시에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가 없으면 그러면 범죄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 다음 날부터 만약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 그 전날에는 범죄가 아니고 그 다음 날은 범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법률이 아닌 다른 내용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추 해석을 많이 하죠. 유추 해석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형법에서는 이렇게 하면 처벌받으니까 저렇게 해도 비슷하잖아, 너도 처벌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명백히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원칙입니다. 어긋나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유추 해석이 금지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관습법도 배제된다. 관습법. 이러이러한 관습이 있으니까 넌 처벌받아야 돼, 이런 건 안 되죠. 관습법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 법률주의다. 다 법률주의의 파생 원칙이기도 합니다.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이기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 거, 그 범죄가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범죄 행위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명확해야 돼요. 어떠한 행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그것의 구성 요건에 맞는다고 해서 형사처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비슷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원래 다른 데다가 적용하려고 만든 조항인데 이것을 엉뚱한 나중에 생겨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서 형사처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욕죄 같은 거. 자,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욕죄의 경우에는 무슨 정보통신망법이나 다른 법률에 모욕죄, 사이버 모욕죄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률 조항이 없어요. 범죄 조항도 없고. 그런데 지금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그 근거 조항은 형법 규정이죠. 형법상의 모욕죄 조항이 있으니까 그 형법상의 모욕죄 조항을 적용을 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형법상의 모욕죄 조항이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1953년도부터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1953년이면 67년 전이죠. 67년 전에 사이버 모욕이라는 거,
그런 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뭐 인터넷이 뭔지도 알지도 못했고, 그럼 나중에 어떤 생겨난 제도를 과거의 제도에다가 막 있었다 이런 것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막 적용하는 거, 이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행위시법주의에 의해서. 또 뭐 유추 해석도 해서는 안 됩니다.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다만 그냥 뭐 사람을 모욕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모욕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유추 해석이고 안 돼. 그러면 그런 제왕 조항으로 인정을 하자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국민들을 막 형사처벌해야 되면 안 되는 거죠. 또 표현의 자유가 이때는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1953년도에 만든 법률 조항을 가지고 인터넷 사이버 모욕 행위를 적용을 해서 마구 형사처벌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명백히 죄형법정주의 위반입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무슨 무죄로 해야 됩니다. 무죄. 현실 공간에서 모욕 행위를 하면 그건 형법상의 모욕죄를 적용하지만,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모욕 행위는 사이버 모욕죄라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 되고 무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입법을 해야죠. 원래는 명예훼손죄도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입법을 했습니다. 형사처벌을 하려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죄형 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한 것이 되는 거죠. 명예훼손은 왜 새로 입법했으면서 그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이버 모욕은 왜 입법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조항 그냥 적용합시다. 전부 이래요. 실무자도 그렇고 다른 교수들도 그렇고. 무죄가 돼야 돼요. 무죄. 입법하기 싫으면 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처벌하고 싶으면 입법을 해야 됩니다. 또 이와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죠. 또 인터넷 사기죄라는 거 있습니다. 인터넷 사기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형법상의 사기죄로 처벌을 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득한 자는 형사처벌한다. 이게 사기죄 아닙니까? 타인을 기망하여 이 표현이 나온 것이 1953년도입니다. 67년 전인데, 그때 뭐 인터넷으로 타인을 속인다라는 행위 유형이 있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시절인데, 근데 지금 막 적용하고 있어. 이것은 행위시법주의에도 어긋나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결과적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이같이 사이버 도박도 좀 비슷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이것을 좀 지키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